드라이버는 방향이고 퍼팅은 거리다. 이 얘기가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되게 멋있는 그쵸, 약간 역설적이죠. 반대로 이제 드라이버는 거리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뭐 선수들이 거리를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아마추어 때부터 쳤다 보니까 그 선수마다 이제 역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저희가 중요한 건 코스가 거의 좁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샷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프로 선수들은 100m 이내에서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팅은 거리를 잘 맞춰야 되고 드라이버는 방향을 똑바로 쳐야 되고, 약간 이 부분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스트레스를 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임희정 프로는 거리는 어느 정도 보내세요? 저는 그 KLPGA 올 시즌 나온 게 236야드. 거리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거는 우드랑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평균을 낸 거리 그렇긴 아닌가요? 한데 네. 사실 거리를 늘려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평균 240야드 정도 오. 치니까 딱 평균 정도 거리. 본인의 사진이 또 9번 홀에 새겨져 있는 임희정 선수기도 한데요. 임희정 선수는 조금 더 절도 있는 지금 현재 투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윙을 한다고 생각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탑 라인에서도 어깨 라인에 유지를 잘하고요. 역시 임팩트 때 무게 중심이 뒤쪽에 남아 있으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박민지 선수와 다르게 피니시까지 무게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피니시 때 회전으로 치는. 저는 비시즌 항상 거리를 늘린다고 세게 치다가 이제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즌 초에 이제 제가 하반기에 성적이 나는 이유도 시즌 초에는 이제 거리를 늘리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티샷 같은 경우도 거리는 많이 나지만 페어웨이를 못 지키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반기에는 거리가 살짝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하반기에는 거의 뭐 13개, 14개 거의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러프에서 치는 게 살짝 어색했던 정도. 한국 지형이 굉장히 그 좁고 어려운데 12번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거의 퍼펙트한가요? 그쵸.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죠. 드라이버를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거리가 좀 10야드 줄더라도 항상 페어웨이에 있으면 더 치기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10야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5m 정도까지는 좀 포기를 할 수 있는 정도. 자, 이제 드라이버는 거리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드라이버의 방향성을 좋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백스윙 때의 하체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을 하고 어쨌든 제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변화가 많다 보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오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좀 하기 힘들어요, 사실. 저도 힘들고 선수들도 힘든데 이 하체를 버티려고 하다 보면 백스윙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동과 이제 근육의 꼬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스윙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스윙을 힘들게 뻑뻑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로 이제 왼다리를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백스윙 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빠지면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다리를 벌리는 느낌으로, 이제 서로 벌어지는 느낌이면 좀 잡히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안쪽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스윙 좀 잡으시라고 오히려 이렇게 바깥쪽이 팽팽해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이제 방향성이 좀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방향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스윙 크기를 좀 작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툭툭 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스윙 크기를 줄이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막 오버스윙 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코스에서 직접 하시다 보니까 스윙 줄이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코킹을 먼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손목 각을 봤을 때 한 45도 정도의 코킹이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팔이 오버스윙이 되냐 아니면은 샤프트가 오버스윙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팔이 좀 과하게 가시는 분들은 좀 손목이 펴지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고요. 또 코킹이 많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은 좀 적게 가고 공간이 좁아지면서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각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거울을 근데 보고 스윙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백스윙을 들고 이제 그 상태를 봤을 때 어떤 유형으로 스윙을 하시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백스윙을 좀 간결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의 사진이 또 9번 홀에 새겨져 있는 이미정 선수기도 한데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은 페어를 지키고 또 기부도 하고. 다운 스윙으로 전환 동작이 어렵고 이제 버티지를 못해서 이제 아마추어들이 되게 무너진다고 쏟아진다고도 하고 뭐 무너진다고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미정 프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드라이버를 치세요? 저는 제대로 그 원위치에 있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뭐 제 스윙을 해설해 주실 때 머리가 뒤에 남아서 잘 치신다 막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역시 임팩트 때 무게 중심이 뒤쪽에 남아 있으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고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뒤에 남겨놓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냥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저 역시도 이제 꼬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백스윙 끝부분에서 머리가 이렇게 살짝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맞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힘 손실이 있어요. 스피드 손실이. 그래서 최대한 백스윙 할 때 머리는 잡아두고 꼬임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체력이 떨어지면 이 따라가는 크기가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여전히 고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왼발 쪽에 체중을 계속 남겨두고 쳐야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스웨이성 동작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처럼도 들리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 아마추어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스웨이 되면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 힘을 못 써요. 이 자리에서만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오른쪽 뒤꿈치에 체중을 싣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왼발 앞으로 오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힘의 대칭을 좀 이용을 해서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한쪽에 축을 잡고 치시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골프가. 어려운데 레슨 한 번에 잘 치시려고 하니까 좀 욕심이시죠. 아마추어들 혹은 이제 프로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채를 던져야 된다. 뭐 4시 방향에서 뭐 어디로 10시 방향으로 던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1시 방향으로 던져야 된다든지, 그거는 아마 이제 자기가 목표 지점보다 약간 오른쪽을 겨냥해야 드라이버가 샤프트가 휘면서 오는 그거를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미정 프로는 어떻게 클럽을 던지거나 혹은 이제 임팩트 때의 감을 가져가나요? 근데 다운스윙은 사실 다운스윙의 가속은 이 임팩트 구간에 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백스윙에서. 허벅지 오기 전에. 네, 여기서 힘이 붙고 여기는 이제 가속 구간이니까 점점 힘이 빠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오해를 하시는 게 힘을 여기서 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깨가 나가면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팔은 멀어지되 몸이 가는 느낌으로 한 번에 오는 스윙을 좀 하셔야지 슬라이스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낚싯대 던지듯이 좀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헤드를 던지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그래서 그 왜 또 캐스팅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헷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이제 스윙 했을 때 체중 이동은 해야 되는데 보통 좁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레깅이다, 캐스팅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손목을 일부러 이렇게 안쪽으로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손을 그냥 멀리 확 던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서 가속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다운스윙 할 때는 그 스윙을 고쳐야 되겠다는 동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사실 워낙 스피드가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체감 있게 백스윙 갔다가 팔은 던지지만 왼쪽으로 디디면서 한 번에 스윙을 하시는. 또 왼쪽에 벽을 만들 때 그 왼쪽에 벽을 만드는 동작으로 인해 가지고 몸통 회전이 안 되고 막 이렇게 그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제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동작 중에서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왼쪽을 디뎠을 때의 몸의 동작이, 프로는 이렇게 막 왼쪽으로 몸을 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마추어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미정 프로가 어떻게 하는지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원하는 스윙도 이제 왼쪽으로 디뎠을 때 지면을 딛고 임팩트를 하는 스윙을 원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일상생활에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없죠.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이제 루프 밴드 같은 거 걸어놓고 이제 왼쪽으로 체중을 계속 딛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뭐 스윙도 좋지만 그 스텝 스윙 요즘 많이 알려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했다가 왼쪽으로 계속 디디면서 스윙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제가 말하는 스윙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떤 감각으로 그 연습을 하면 좋나요? 모았다가 이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때 왼발 디디면서 스윙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거둘 수 있나요? 그 왼쪽으로 딛는 느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힘이 딱 실리는 느낌을 알다 보니까 그냥 스윙을 했을 때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